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툭 어깨를 부딪혔다. 그리고 약간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붙고 이제 지나고 나면 길을 가다가 저는 좀 아까 저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툭. 아이씨. 에? 아니요, 가요. 이거를 그냥 골목에 들어가서 다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가면서 몇 번 해보고.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부딪혔을 때 어떤 자극, 그랬을 때 내 몸의 미세한 반응, 그게 사라지기 전에 그 감각을 다시 한번 내 몸에 인식시키려고 길 가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데 툭. 아이씨. 에? 아니에요. 이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가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 배우가 연습을 하루도 게을리하지 말고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존재죠. 배우는 왜 연습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연습. 제가 가끔 동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연습이라고 하는 건 습관을 연마하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근육의 사용 방식이다. 즉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막 이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있다, 이런 습관이 툭 하면 나온다. 이거는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근육의 사용 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배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우에게 있어서 연습이라고 하는 건 이 근육의 사용 방식을 새롭게 몸에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만지다가 예를 들면 예전에 A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B라는 프로그램을 꽂으면 A라는 프로그램보다 B라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효율적이었던 경우들을 경험하면서, 야, 인간의 몸, 인간의 뇌도 저렇게 프로그램을 갈아 끼듯이 넣었다 뺐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인간은 그런 게 안 되죠. 뇌에서 어떤 부분을 빼갖고 새로운 뇌를 집어넣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컴퓨터나 AI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컴퓨터는 더 이상 진화가 되지 않죠. 물론 요즘 AI는 뭐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계속 진화한다고는 하던데, 근데 AI는 어쨌든 근육이 없으니까 인간만이 이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컴퓨터는 뭔가 새로운 업버전이 나오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인간은 그런 게 이제 안 돼요. 대신에 인간은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습관을 바꾸거나 내가 꾸준히 뭔가 연습을 하고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면 똑똑해지고요, 지식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컴퓨터는 주어진 데이터를 삽입하는 되는 거지만, 인간은 책을 보고 그걸 생각하고 자꾸 자기가 써보고 그리고 말해보고 그걸 통해서 책에 있던 지식을 내 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자기를 트레이닝을 시킴으로써 좀 더 나은 존재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배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끔 선생님 근데 저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저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아무리 어떻게 했는데? 뭐 저는 정말 죽으라고 연습을 했고 굉장히 연습을 했는데 연기가 계속 늘지 않으니까, 죽으라고 연습을 했어? 야, 죽으라고 연습을 했는데 왜 안 죽었어? 그리고 아무리의 끝이 어디야? 아무리 연습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니야? 아무리 연습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네가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한계는 어디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 인간은 계속 자기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렇게 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잖아. 즉 너는 아무리 연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으라 연습하지도 않았어. 왜? 죽어있지 않잖아. 그리고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즉 네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될 때까지 하지 않아서 안 된 거기 때문에, 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될 때까지 해. 그러면 돼. 뭐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거나 아니면 연극 제작할 때 제 제자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인간은 좀 나약하고 게으르다 보니까 자꾸 자기 한계를 자기가 스스로 규정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내가 내 한계를 규정을 지으면 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외모나 외적 조건이나 뭐 신체적인 조건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연기라고 하는 거 안에서 어떤 감성적인 영역, 그걸 내가 표현하는 영역, 이거는 내가 꾸준하게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송강호가 되거나 이병헌이 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나만의 색깔을 가진, 나만의 매력을 가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매력을 가진 배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우를 흉내낸다고 했었을 때 그 배우의 외양, 신체적인 조건, 목소리의 톤, 이거를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는 어떤 거, 그거를 내가 흉내를 내서 그거를 잘 관찰해서 나도 내 몸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게끔 나를 트레이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배우의 연습이라고 하는 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운동선수든 아니면 다른 예술가들도 매일 자기를 트레이닝하는 훈련들을 하지만 배우의 경우는 자기 몸이 악기이면서 연주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갖고 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악기는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줄을 조절하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조율도 하고 이러면 되지만 배우는 자기 몸뚱아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감정도 내 몸뚱아리 안에 있고 내 목소리도 내 몸뚱아리 안에 있고 내 호흡이라는 것도 내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기가 되게 쉽게 보이는 건 연기가 우리의 감정과 정서, 말과 행동, 우리의 몸짓, 우리의 표정 이걸 갖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니까 되게 쉽게 보이죠. 근데 막상 연기를 배우면 내가 일상에서 그게 쉬워 보였던 거는 내가 슬플 때 울고 내가 화낼 때 화나고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해서 이제 쉬웠던 건데 연기를 할 땐 내가 배부른데 배고프다고 해야 되고요. 내가 우울한데도 밝은 척을 해야 되고 오늘 왠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데 우울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연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연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거기에 바로 연기의 매력이 있는 거죠. 다른 예술 매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매력.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감정, 호흡과 소리, 표정, 내 몸뚱아리 이걸 갖고 논다. 플레이를 한다. 이게 이제 연기의 매력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연기의 매력을 내가 느껴보려면 내 몸과 마음, 나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수히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감각부터 아주 작은 감정, 슬픔, 분노, 안타까움, 애석함,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모든 감정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연기를 할 땐 내가 갑자기 누구랑 길을 지나가다가 툭 어깨를 부딪혔다. 그리고 약간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 시비가 붙고 이제 지나고 나면 길을 가다가 저는 좀 아까 저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툭. 아이씨. 에? 아니요, 가요. 이거를 그냥 골목에 들어가서 다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가면서 몇 번 해보고, 몇 번 해보고. 즉,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부딪혔을 때의 어떤 자극, 그랬을 때 내 몸의 미세한 반응, 그게 사라지기 전에 그 감각을 다시 한번 내 몸에 인식시키려고 길 가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데, 툭. 아이씨. 에? 아니에요. 이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의 훈련은, 배우의 연습은 25시간 내내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25시간 내내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억하고 저장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계속 기억해서 몸으로 기억해서 저장을 해두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졌던 아주 미세한 감각, 이거 내가 연기에 써먹으면 좋겠다. 혹은 연기에 써먹을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연기 동영상 올리면서 우리의 감정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몸에 있다고 했죠? 즉 감정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에 대한 나의 신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미세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감정은 무의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아이씨 깜짝이야 이런 게 생기듯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몸의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란다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어깨 하나 실룩거리기도 하고 어떨 땐 더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족족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기 연습은 뭐 대사를 갖다가 뭐 끊어읽게 하고 대사를 입에 붙이고 여기다 감정 있는 척하고 연습을 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사 연습을 할 때도 이런 거예요. 대사 연습을 할 때도 10개의 문장이 있으면 10개의 문장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계속 거기를 끊어가면서 반복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10문장씩 가면 이상한 습관이 빠져요. 대사줄에 빠질 수도 있고 이상한 말투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우가 연습을 할 땐 굉장히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내가 그걸 몸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내 몸으로 각인시키려고 내 몸으로 기억하려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문에 울 것 같은 게 아니라 덤덤하지만 상처받은 표정이라고 써있죠. 최호영씨 상처 안 받아봤어요? 주로 주는 쪽이라 모르나?
이 인물은 지금 피어난다는 남자예요. 최호영 씨는 여자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 없어요?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지문에 울 것 같은 게 아니라 덤덤하지만 상처받은 표정이라고 써있죠? 최호영 씨 상처 안 받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끊어가면서 만약에 이걸 내가 다른 느낌을 하고 싶으면 지문에 울 것 같은 게 아니라 덤덤하지만 상처받은 표정이라고 써있죠? 최호영 씨 상처 안 받아봤어요? 지문에 울 것 같은 게 아니라 덤덤하지만 상처받은 표정이라고 써있죠? 최호영 씨 뭐 이렇게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다르게 해가면서 이 중에서 이 문장의 구성에서 가장 합당한 표현은 무엇일까? 어떤 식으로 내가 끊어읽기를 하고 호흡의 변화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미 처리 어떻게 하고 끊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포즈를 어디에다 두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얘기를 하고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때 동작을 어떻게 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하고 설정해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똑같은 대사를 갖고 100번, 200번, 300번 하다 보면은요. 아, 이 인물의 상황에선 어떤 느낌, 어떤 말투, 어떤 분위기, 어떤 기분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그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그걸 이제 몸에다 배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몸에 배게끔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도 내 몸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작이든 뭐든 어떤 게 내가 표현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진짜 같고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일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매일 꾸준하게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연습에서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연습하고 내일 모레 쉬고 4일 만에 연습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며칠 전에 했었던 감각 이게 다 깨져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연습을 해도 그 감각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깨질 텐데 뭐 3, 4일 만에 한 번씩 하면 그때 어떻게 했더라? 그때 뭐가 어떤 느낌이 좀 잘 됐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연습을 할 때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대사 연습을 한다고 했었을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 대사 연습 처음 딱 했었을 때 바로 되지 않아요. 한 5분, 10분, 15분, 20분 동안은 이따 누구랑 카톡 해야 되는데 이따 누구랑 밥 먹기로 했는데 뭐 이런 잡생각이 있고 내가 갑자기 카톡이 오면 자꾸 카톡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대사에 집중을 해갖고 10분, 20분, 30분 지나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안 되잖아. 이 연기가 안 된다고요. 안 되다 보면 이제 슬슬 열이 받아. 열이 받으면 심장이 뜨거워지죠. 이 심장이 뜨거워지고 몸에 열도 나는 상태가 집중된 상태거든. 이 집중된 상태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습은 내 몸에 쌓이지가 않아요. 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정신이 분산돼 갖고 산만하니까. 제가 매일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만은 연기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만하면 연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선생님 집중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던데 집중력을 키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매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 대사 연습할 땐 초반에 한 2, 30분 동안 집중도 안 되고 막 딴 생각도 해가면서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계속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되면요. 한 10분 정도만 돼도 내가 대사를 할 때 벌써 굉장히 집중되고 몸에 열도 나고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연습을 해야지 내 몸에 열이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그게 안 되는 나 자신한테 화도 나고 그 화가 나다 보면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신경 써서 공부해 집중해서 공부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습도 똑같아요.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경 써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해야 되냐면 결국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작동한다고 하는 건 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내 몸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뇌신경이 내 말초신경까지 한 방에 연결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경 써서 연습하다 보면은 내 이 몸 작은 근육에 신경만이 구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 써서 연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얘네들이 이제 훈련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내 몸이 바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타자 연습 이런 거 할 때 맨 처음엔 자꾸 자판을 보고 타자를 치게 되죠. 기억, 니은 뭐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타자 연습을 안 보고 이제 해버릇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판을 보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러니까 즉 내가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자판을 보면 오타를 친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엔 내 손가락이 기역자에 가야 되나 니은자에 가야 되나 이걸 확인하면서 하지만 계속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기억해서 손이 치고 있는데 내 눈이 딱 작동을 하면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타가 나오는 거죠. 즉 뇌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가 훈련한다고 하는 건 이 타자 연습처럼 손가락이 기억하게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똑같죠.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운전면허 따고 사이드밀러 봐야 된다. 왼쪽으로 갈 땐 차가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사이드밀러 보고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리고 안전구간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해서 끼어 들어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갈 땐 우측 깜빡이 켜고 사이드밀러 보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끼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알아요. 근데 운전 처음 할 땐 운전석에 딱 앉아서 할 때 그걸 아는데 눈동자가 안 움직여요. 왜? 앞에 있는 거 보기에 급급하니까. 두렵거든, 무섭거든. 근데 이제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뭐 내가 저 사이드밀러로 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말하면서 사이드밀러 저절로 시선 가고 안전거리 확보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을 배웠을 땐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 됩니다. 왜? 몸이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차를 타면 차가 바뀌면 내가 타던 차보다 차가 작던 크던 차폭감이라고 하는 거 차폭에 대한 감이 없어서 운전할 때 되게 헷갈려요. 내 차 크기 얼만큼이니까 내가 저기에 주차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리는데 계속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 차가 대충 이 정도 사이즈면 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저절로 몸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배우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뭐 드리블을 할 때 토트넘에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이 드리블을 할 때 내가 공을 저쪽 왼쪽으로 뺐다가 오른쪽으로 뺐다가 앞으로 찼다가 이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상대방 선수가 다가오면 거기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자기 몸이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즉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와요? 계속 훈련을 하니까 계속 연습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의 연습을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지 않고 연기 훈련, 배우 훈련. 왜 훈련이란 말을 붙이냐면 군인들은 훈련을 하거든요. 군인들은 뭐 하다못해 총검술, 사격훈련 이런 걸 할 때 그걸 무수히 반복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무수히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전쟁이 나서 백병전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개머리판 돌려치고 찔러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근육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존하기 위한 내 본능이 작동하면서 몸이 저절로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배우의 연기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옵니다. 근육이 경직돼요. 근육이 긴장을 하죠. 그럼 우리가 좋은 연기라고 하는 건 이완된 연기, 편한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하는 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손짓도 나오고 뭐 대사도 나오고 숨결 따라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턱턱 걸립니다. 틱틱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게 없게끔 뭔가 연기를 하다가 틱틱거리거나 덜커덕거리거나 그러지 않게끔 부드럽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몸에 잠들어 있는 아주 세포적인 기억까지 다 깨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게으름은 연기의 적이다. 게으르면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연습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은 오지 않아요.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 그러니까 내일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한다. 오늘 해야 돼요. 언제?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연습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죽음의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습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죽는다. 게으름은 연기의 적이다. 산만은 연기의 적이다.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일 반복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서 뭔가 깨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몸 안에 어떤 미세한 감각들 이런 것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배우가 되는 거고요. 그걸 깨우지 못하면 절대 배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카메라 앞에 다 찍혀요. 그리고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다리가 떨려서. 손도 못 쓰는데. 네, 오늘은 배우가 매일 꾸준하게 지치지 말고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 여기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게을러진 여러분들, 나태해진 여러분들을 좀 채찍질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꾸준하게 훈련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